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우리 배봉수 교수님이 너무 좀 저에 대해서 과대 평가를 좀 해주시는데 그 평가를 좀 내려놓으시고 오늘 그냥 재밌게 부드럽게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이제 여기서 했던 강의의 리바이벌입니다. 근데 여러 지금 이제 군 복무를 다 하고 계시고 또 저희 나라의 가장 중추적인 역할들을 하시는 분들인데 실제로 이제 저희들이 좀 아쉬운 것들이 뭔가 몸 바쳐서 아니면 이제 목숨 바쳐서 아니면 우리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어떤 가치들을 지향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이데올로기들이 사라졌습니다. 실제로 이제 1996년 이후에 7차 교육 과정에서 좌파 정권이 정권을 접수하면서 충효 사상이 빠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국민윤리나 또 도덕이나 이런 데서 충효 사상이라고 하는 게 빠졌는데, 물론 이제 유교가 가지고 있는 뭔가 이제 배타적인 특성이라든지 뭐 여성 차별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좀 현 시대에 맞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있긴 하지만, 저는 이제 어떻게 보면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하기 위한 또 인간이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들이 뭔가 말할 수 없는 거, 그렇지만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우리가 노력해야 될 어떤 목표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나라에 대한 충성과 또 부모에 대한 효도라고 생각이 돼요. 근데 그런 어떤 가치들이 이제는 너무 이제 자본주의라든지 아니면 이제 물질 만능주의에 따라서 효용이 없고 또 우리에게 이득이 안 되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점차 사라져 가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제가 볼 때 이제 군인도 어떻게 보면 효용성을 따지면 전쟁이 안 나는데 굳이 뭐 60만 대군을 우리가 유지할 필요가 있는가, 뭐 군 장교들을 우리가 육성할 필요가 있는가, 이런 생각들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가장 중요한, 대한민국에서 또는 뭐 전 세계적으로 가장 중요한 사람들이 저는 이제 군인 또 여러분들처럼 장교들이라고 생각이 되고, 여러분들이 또 국가를 운영하는 사람들이 어떤 이데올로기를 가지고 있느냐,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사느냐가 또 어떻게 보면 국가의 어떤 다음 세기, 100년이나 200년을 움직일 수 있는 가장 큰 역할을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제가 여러분들하고 좀 같이 나눌 이야기는 니코마코스 윤리학에서 나오고 있는 행복 개념, 또 가치 개념, 또 리더십 개념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동영상 하나를 보고 이제 이야기를 시작을 해보죠.
자, 오늘 여러분들이 마지막까지 고민해야 될 문제인데, 자, 소대장이 돌격 앞으로라고 이야기할 때 왜 뛰어나가야 되죠? 자, 아까 봤던 돌격대 25명 정도, 26명 정도 앞에 나갔는데 자기가 죽을지 뻔히 알거든요. 소대장이 돌격 앞으로. 이 영화는 이제 징기스칸이라고 하는 영화이고, 우악은 이제 그 몽골의 그 가수들인 후라고 하는 가수들이 한 내용인데, 1230년도에 지금 테무친이, 우리가 알고 있는 테무친이 이제 몽골 제국을 통일하기 위해서 마지막 했던 전투죠. 자기 친구하고 좀하고. 근데 거기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죽어요. 죽을 줄 알고 또 전투에 참여하는 거죠. 왜 죽을 줄 알고 전투에 참여하라고 하는 명령이 떨어졌을 때 그걸 받아들여야만 할까요?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세요? 더 높은 가치, 더 높은 가치. 여겨지는 그 당시에 예. 가치를 위해서 그 높은 가치가 뭐가 있을까요? 국가 아니면 민족, 가족, 그 당시에는 민족 이런 거예요. 자기가 죽으면 끝인데 그래도 그런 가치가 더 소중하다고 생각이 드세요? 네, 그러면 이제 그 국가가 또 뭐 내 자식이나 내 가족들을 이렇게 잘 보살펴줄 것이다라는 그런 믿음 하에. 자기 국가 또 망할 수도 있잖아요. 자기는 그럼 개죽음인데 그러면. 인생은 배티니까. 아, 베트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 돌격 앞으로 하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나갈 거예요? 예. 저 나갑니다. 예. 왜 나가실 것 같아요? 네, 진짜 나갈지 말지 고민할 것 같습니다. 아, 고민할 것 같아요. 이게 솔직한 답변이죠. 자, 어떠세요? 나가실 거예요? 고민을 해볼 거예요. 예. 자, 여기서 고민해보겠다 하시는 분은 다들 고민하실 거예요. 이제 모르겠어요. 이제 제가 볼 때 여기 앉아 있는 분은 제가 볼 땐 7차 교육 과정 이후에 중등 교육을 받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저걸 왜 나가야 되지? 저거 미친 짓인데? 라는 생각을 하게 될 겁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태문지처럼 명령을 내려야 되는데 돌격 앞으로 명령을 내렸는데 여러분 소대원들이 왜 나가야 되지? 라고 할 때 여러분들이 왜 나가야 되는지에 대한 설명을 하셔야 되잖아요. 왜 나의 목숨이 가장 중요한데 그거를 여기서 초계처럼 지푸라기처럼 날려서 국가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또 여러분 가족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지 뭔가를 이야기를 하셔야 되겠죠. 자, 오늘은 이제 뭘 이야기할까 우리 소대원들에게 그리고 왜 이게 가치 있다라고 이야기해야 되는지에 대한 좀 고민들을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답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어떻게 보면 2500년 전에 그리스 사람들이 왜 이런 고민들을 했고 그 고민들 때문에 그리스 사람들의 세계관들이 지금도 우리가 이제 서양 문화 그러면 그리스 로마 문화하고 헤브라이즘이라고 이 두 개가 지금 강력한 유대를 이루고 있는데 왜 2500년 전 고민했던 그 문제들이 지금도 이어져 오고 있는가 그리고 왜 지금도 사람들이 이런 그리스 철학이든지 역사라든지 문화든지 이런 것들을 벤치마킹하려고 노력하는가 저는 이제 이게 다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은 굉장히 다르고 개별성들을 가지고 있지만 2500년 전이나 뭐 몇만 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어떤 사고의 구조 또 똑같은 문제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역사를 배우는 이유가 그것 중에 하나이죠. 그래서 이제 오늘은 저희가 왜 이런 삶이 여전히 중요하고 숭고하고 또 그런 것들이 지금도 문제가 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제 앞부분은 좀 약간 재미없는 그런 부분인데 아리스토텔레스가 니코마코스 윤리학이라고 하는 책에서 어떤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지를 좀 살펴보고 그 내용의 이제 핵심적인 주제인 덕 또는 이제 아레테라고 하는 문제가 어떻게 또 연관이 되는지를 살펴보고 그것들이 지금 우리가 지금 고민하고 있는 문제 왜 돌격 앞으로 했을 때 가야 되나라고 하는 문제와 이제 연관되는지를 살펴보도록 하죠. 자, 니코마코스는 이제 여러분 잘 아다시피 지금 이제 마케도니아 그러니까 그리스 북쪽에 있는 나라죠. 마케도니아의 스타게이로스라고 하는 집안에서 태어났고 아버지가 이제 의사였습니다. 왕의 주치의였고요. 니코마코스라고 하는 이제 말은 아버지의 이름이면서 동시에 이제 아들의 이름입니다. 그리스는 되게 이제 좀 이상하다고 할 정도로 이런 어떤 혈통을 굉장히 중요시하는데 그래서 할아버지의 이름을 아들의 이름으로 짓고 할머니의 이름을 자기 딸의 이름으로 지어요.
그리고 또 다시 이제 반복되면 이제 장인어른의 이름을 짓고 그 다음에 이제 장모님의 이름을 짓고 이제 이런 식으로 가게 되는데 그가 이제 자기의 아들에게 이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썼던 책이 바로 이제 니코마코스 율리학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제 다루게 될 그 책의 이제 내용인데, 자 여기서는 이제 한 7, 8가지의 주제들을 다루고 있는데 가장 이제 중요한 것은 어떤 게 좋은 것이냐라고 하는 거죠. 어떤 게 좋은 것인가? 우리가 삶을 사는 데 있어서 어떤 게 좋은 것이냐? 뭐 여러분들이 뭐 영관급 장교가 되거나 아니면 장군이 되거나 아니면 돈을 많이 벌거나 아니면 이제 권력에 뭔가 상층부에 올라가는 거나 뭐 이런 어떤 좋음들이 있을 수 있는데, 자 그런 좋음들 중에 정말로 좋은 게 뭐냐? 그거를 우리가 어떻게 발견할 수 있을 것인가라고 하는 이제 고민을 하게 되고요. 이제 그거를 아리스토텔레스는 이제 행복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짜잘하게 좋은 게 아니라 그 좋음 중에서도 가장 좋은 거, 그리고 그것 때문에 내가 목숨을 걸고 내가 그것을 위해서 평생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 어떤 거, 자 그거를 이제 행복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뒤에 가서도 이야기하겠지만 이 행복이라고 하는 거는 그리스 말로는 에우다이모니아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에우다이모니아라고 하는 말은, 에우라고 하는 말은 좋다는 말이고 다이모니아라고 하는 말은 다이몬이라고 하는 신이라고 하는 말에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행복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신이 된다는 얘기죠. 좋은 신이 된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그리스 사람들은 우리하고 좀 다른 건데, 인간이 계속해서 발전이 되면 신이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 인간이 진화를 한다고 생각하는데, 자, 진화라고 하는 건 뭐 양수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쭉쭉쭉 단계로 와서 지금 인간의 단계에 온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도 생식세포를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세포라고 하는 것들이 체세포로 변하면서 그것들이 인간의 배아가 되고, 자, 그것이 이제 엄마 뱃속에서 잉태가 돼서 어릴 때 쭉쭉쭉 자라와서 지금 우리가 성인이 되는 것처럼, 자, 우리가 여기까지만 보는데 그리스 사람들은 이 다음에 단계도 있다는 거죠. 이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삶을 사느냐에 따라서, 자, 태아가 아이가 유아가 되고 그다음에 청년이 되고 성년이 된 것처럼 우리가 이 단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단계를 넘어서 어떤 단계로 가는데 그건 신의 단계로 가는 거죠. 그래서 뭐 유발 하라리도 지금 이제 과학기술이 발달하면서 호모데우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죠. 호모데우스라고 하는 이야기는 지금 뜨고 있는 주제 중에 하나가 이제 트랜스휴먼 또는 이제 포스트 휴먼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자, 기계 문명이 발달하면서, 특별히 이제 IT가 발달하면서 실제로 이제 우리가 기계화되거나 아니면 기계가 인간화되는 작업들이 지금 포스트 휴먼 또는 이제 트랜스 휴먼이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의 뭐 정보를, 뇌에 있는 정보들을 다 컴퓨터에 백업 시켜가지고 우리가 영생을 누릴 수 있다. 뭐 이런 것이 이제 호모데우스라고 이제 이야기하는데, 자, 이런 개념을 그리스 사람들은 먼저 더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인간이 어떻게 이것들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인가라고 하는 이제 고민들을 하게 되는데, 자, 뒤에 가서 나오겠지만 이 행복이라고 하는 거, 좋음이라고 하는 것이 되게 뭔가 쾌락을 줄 수 있을 것 같고 굉장히 뭐 자극적인 것처럼 보이는데 실질적인 고민은 고통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이 신이 되는 가장 유일한 방법 또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인간이 밑바닥을 쳐보는 거죠. 밑바닥을. 저도 이제 군 생활 했었는데, 저는 이제 육군 26이었는데 있다가 저는 이제 법무부로 가가지고 저는 이제 그 교도소에서 근무를 했어요. 교도소에서 경비교도대로 근무를 했었는데, 이제 그래도 육군은 좀 나은데 그 경비교도대나 뭐 이런 데는 정말 쓰레기들이 많이 와요. 저를 포함해서. 그래서 제가 한 26개월 근무하면서 인간이 얼마나 추락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걸 경험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한 20년 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어떻게 보면 인간이 성숙한다, 인간이 신이 되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뭔가 그냥 자연스럽고 뭔가 즐거운 일이 있고 이런 것들이 아니라, 오히려 아리스토텔레스도 마찬가지고 그리스 사람들 생각할 때 내가 신이 되는 것은 고통의 극점을 찍어보는 거죠. 내가 정말 아프고 슬프고 너무 힘든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들어가는 그런 것, 자, 그것이 바로 신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것이 바로 이제 아리스토텔레스는 행복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여기서 많은 주제들이 있는데 우리는 이제 오늘 이제 이 좋음이라고 하는 것들이 무엇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목숨을 걸고 지켜야 될 그 좋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고, 또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극점에 들어가야 되는가, 고통의 극점에 들어가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이 바로 아리스토텔레스가 생각하는 이제 행복의 개념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아리스토텔레스가 이제 인생의 목적이라고 하는 게 뭐냐? 인생의 목적은 우리가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인간이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존재하는 이유는 이런 행복을 추구하는 것인데, 그 행복을 어떻게 추구할 것인가? 그래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기능,
자,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자, 그런 어떤 능력들을 개발하는 또는 만들어가는 그런 어떤 과정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행동들을 위해서 어떤 활동들을 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이 아리스토텔레스가 지금 고민하고 있는 문제죠. 자, 이제 아까도 이제 유발 하라리 얘기했었는데 유발 하라리가 자, 인간이 어떻게 보면 이제 25만 년 전에 오스트랄로피테쿠스가 나타나가지고 유인원에서 인간으로 진화하는 과정 중에 자, 인지혁명이라고 하는 것을 겪게 되죠. 인지혁명. 인지혁명이라고 하는 것은 기원전 3만 년 전 또는 기원전 7만 년 사이에 있었던 것들인데 자, 그때 당시에 네안데르탈인을 포함해서 인류의 8인종이 동시에 존재하고 있었어요. 자, 그런데 가장 강력한 라이벌은 네안데르탈인인데 네안데르탈인은 호모사피엔스보다 뇌 용량이 300cc 더 많아요. 자, 호모사피엔스는 약 1400cc 내지 1500cc인데 네안데르탈은 300cc가 더 많고 골격도 호모사피엔스보다 훨씬 더 좋았어요. 체력이 우수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자연 선택에 따르면 호모사피엔스가 멸종이 되고 네안데르탈인이 세계를 지배하고 최종의 인류가 됐어야만 하죠. 자, 그런데 네안데르탈인이 갑자기 멸종을 하고 호모사피엔스가 남게 돼요. 자, 그래서 학자들이 고민해요. 왜 이런 차이가 나타났지? 자, 둘 다 수렵과 채집을 활동하는 기본적인 활동을 했는데 왜 호모사피엔스가 살아남고 네안데르탈인이 멸종했는가? 자,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다 똑같은데 차이가 딱 하나가 있었어요. 혹시 책 읽어보셨으면 언어요? 자, 언어는 이제 그 뒤에 나오는 거고 그 전에 딱 한 가지 차이점이 뭐냐면 동굴벽화예요. 자, 라스코 동굴벽화, 그다음에 알타미르 동굴벽화. 지금 우리가 조사해서 알아낸 벽화들 보면 자, 땅굴을 파고 1.5km 내지 2km 밑으로 들어가요. 자, 거기에 칠흑 같은 어둠이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팠을 때 1.5km지 옛날 한 기원전 3만 년 전, 7만 년 전 가면 더 깊었을 거라는 거죠. 자, 거기에 어마어마한 땅굴을 파고 거기에다가 벽화를 그렸어요. 자, 벽화 어떤 그림을 그렸냐면 죽음에 대한 그림을 그려요. 죽음. 그러니까 인간은 경험해보지 않았죠. 죽음을 어떻게 경험해봐요? 죽음은 돌아오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데 죽음과 관련된 제천 의식이든지 사냥과 관련된, 그러니까 그 자기가 잡았던 뭐 돼지나 소들이 어떻게 죽고 난 다음에 그런 삶을 살 것인가라고 하는 것들을 고민하게 되는 그런 내용들을 그려요. 자, 어떻게 보면 이제 호모사피엔스가 이런 인지혁명, 다시 말하면 자기가 보지 못하는 것들을 볼 수 있게 되는 이 과정을 유발 하라는 인지혁명이라고 얘기하죠. 그 이후로 언어가 만들어지고 공동체라고 하는 것이 생겨나게 돼요. 제국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자, 인간은 자신이 보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뭔가 상상력을 발휘해서 어떤 세계들을 구축하게 되고 그 세계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서 어떤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원리들을 만들어 간다는 거죠. 자, 실제로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유한회사라든지 아니면 뭐 자동차 회사라든지 돈이든지 이건 실제로 존재하지 않아요. 자, 이걸 우리가 상상의 질서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10,000원짜리, 50,000원짜리 있는데 그 10,000원짜리, 50,000원짜리가 진짜 가치가 있냐? 그게 아니죠. 종이 조각에 불과해요. 근데 이게 뭔가 화폐로서 물물 교환의 가치를 갖는다고 자기가 투영하기 때문에 50,000원짜리를 함부로 찢을 수가 없어요. 종이임에도 불구하고. 자, 이거는 종이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거기에다 어떤 걸 투영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돈이 되고 어떤 가치가 된다는 거예요. 자, 인간이 가지고 있는 특징, 이런 뭔가 상상의 질서를 만들고 상상의 세계를 만들어서 그것을 통해서 자신이 믿고 그것을 이룩하는 그런 가치관이 자, 인간을 호모 사피엔스라고 이야기하는, 그러니까 인간이 더 지혜로운 인간이라고 하는 새로운 종을 만들어내게 돼요. 자,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근본적인 특징이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 자, 인간은 어떻게 보면 자신이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들을 통해서 어떤 상상의 세계들을 구축하게 되고 그런 어떤 상상을 통해서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세계 속에서 일련의 가치 체계들을 만들어내게 된다라고 하는 것들이죠. 자, 그래서 그 이후로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법이든지 뭐 제국이든지 화폐든지 아니면 또 언어든지 이런 것들이 만들어진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자, 유일하게 인간만이 그런 작업들을 충실하게 했고 그런 것들이 우리가 지금 문화나 역사라고 생각하는 이런 것으로 굳어졌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이 어떻게 보면 이제 인간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기능인데 이 고유한 기능을 그리스 사람들은 덕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덕.
인간만이 할 수 있는 능력. 그러니까 원래 덕이라고 하는 거는 처음에는 이제 용기 뭐 이런 것들이었고 사물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탁월하게 잘할 수 있는 거. 그래서 이제 의자의 덕이 뭐냐? 우리가 사람이 앉을 수 있는 것이고 칼의 덕은 무엇인가? 그것은 이제 뭔가를 자를 수 있는 능력들이죠. 자, 그러면 이런 덕이 사물들에 있다고 했을 때 인간의 덕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인간이 가장 잘할 수 있고 인간이 가장 탁월하게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이 바로 이제 덕윤리학 또는 이제 덕철학이라고 하는 것으로 발전하게 되는데, 자, 인간이 단순하게 뭐 수렵이나 채집 활동하면서 다른 동물들과 똑같은 것들을 가질 수 있는데 그것 말고 뭔가 더 발달시킬 수 있는, 뭔가 더 인간에게 신이 될 수 있는 그런 단계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어떤 기능들이 어떤 것인가라고 하는 것들을 고민하는 것들이죠. 자, 그것을 이제 그리스 사람들은 이제 우리 안에 있는 신적인 부분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는 거죠. 자, 그거는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없는데 또는 보지 못하는데 그것들을 우리가 고민하고 말하고 또 그것들에 대해서 뭔가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세계는 어떻게 보면 이제 말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어떤 세계에는 말할 수 없는 것들이 존재하고 있고, 자, 그런 세계에 대해서 우리가 우리의 이성이나 우리의 어떤 그 학문이나 그런 지혜를 통해서 그것에 근접하려고 하는 것, 그것을 다가가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을 그리스 사람들은 덕이다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인간은 그런 방식으로 계속해서 자신의 삶을 신과 같은 방식으로 만들어 간다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 있고, 자, 그것이 바로 인간에게서 가장 중요한 행복이다라고 하는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만들어가는 세계, 우리가 창조해 나가는 그런 세계들은 사람마다 다 다르고 또 사회마다 다르고 또 역사적으로 다 다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유럽에서 또는 이제 뭐 아시아에서 또는 이제 남성들이 가지고 있거나 여성들이 가지고 있거나,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전부 다 다를 텐데, 자, 이제 이것에 대해서 고민을 하는 사람과 고민을 하지 않는 사람들은 큰 차이가 있는 거죠. 나의 삶에 있어서 단순하게 내가 돈을 많이 벌거나 아니면 내가 단순하게 그냥 생활을 영위하기 그런 수준에서 살 것인가, 아니면 보다 더 이제 원초적인 삶들에서 뭔가 나만의 어떤 고유한 것들을 가져갈 것인가. 아까도 이제 얘기했지만 호모사피엔스가 갖고 있는 특징이 이제 볼 수 없는 거,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것들이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이제 빗살무늬 토기 아시죠? 구석기 시대의 가장 대표적인 토기 중에 하나인데, 그냥 토기를 그냥 만들어서 쓰면 되지 왜 거기다 빗살무늬를 넣을까요? 굳이 효용성이 없는 거거든요. 토기를 만들어서. 근데 빗살무늬를 넣으려면 적어도 하루나 이틀은 꼬박 그거를 해야 돼요. 근데 그냥 무작위로 하지 않죠. 이쁘게 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그 섹시한 도끼라고 하는 게 있는데, 자, 구석시대에 이제 무기로 도끼를 돌로 깨서 만드는데, 자, 여러분 인터넷 찾아보시면 알겠지만 섹시한 도끼는 좌우가 비례가 되기 위해서 돌을 뚝 다듬어요. 쓸데없는 짓이죠. 도끼 그냥 아무렇게나 깨가지고 사람 찍거나 아니면 동물 잡으면 되는데, 그걸 양쪽에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그걸 또 맨날 며칠 다듬고 있어요. 자, 이게 이제 호모사피엔스가 가지고 있는 또 다른 특질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자, 어떤 상상의 세계도 꾸며내지만 그냥 주어진 것을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보다 더 아름답게 가공하는, 보다 더 뭐라고 이야기해야 될까요? 보다 좀 숭고한 형태로 다듬는 작업들이 이루어진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자, 이걸 이제 그리스 사람들은 에우제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자, 제니라고 하는 건 산다는 거죠. 근데 그냥 동물처럼 그냥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에우제니, 잘 살아야 돼요. 훌륭하게 살아야 되고 아름답게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호모사피엔스가 왜 이제 어느 단계에서 동물의 단계를 벗어나서 신으로 단계로 가게 되는가? 그러니까 사소한 것이지만 돌을 쪼개는 거 또는 빗살무늬, 도기를 만드는 거 굉장히 사소한 것이지만 우리 의식주 생활에 가장 필요한 것들이지만, 자, 그것에 그냥 단순하게 흘러가는 것들이 아니라 그것을 굉장히 아름답고 훌륭하고 멋있고 또 찬란하고 또 숭고하게 만들려고 하는 그런 시도가, 자,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덕의 기능, 인간에게는 그런 요소가 있다는 거죠. 자, 우리에게는 생시세포가 있어서 뭐 난폭하게 사람들을 뭐 폭력을 하거나 아니면 이제 정말 남들이 봤을 때 보기 좋지 않은 그런 면도 있지만, 동물적인 면도 있지만, 자, 인간에게는 그렇게 천사처럼 신처럼 숭고하게 뭔가 또 아름다운 삶을 살려고 하는 그런 요소들이 되게 강하게 있고, 그게 바로 여기서 이야기하는 신적인 요소, 그리고 가장 좋은 요소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삶의 목적이 되는 사람과
그냥 대충 사는 사람들의 차이는 어마어마하게 할 수가 있겠죠. 한 사람은 그냥 호모사피엔스로서 그냥 인간 또는 동물적인 수준에서 사는 사람들이고, 자, 그런 분야에서 뭔가 아름답고 숭고하고 뭔가 절대적인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이제 신이 되어가는 그런 과정. 자, 똑같이 우리가 인간의 DNA를 가지고 있지만, 자, 어떤 사람이 더 바람직하고 훌륭한 삶을 살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이제 저희가 이제 첫 번째 키워드로 행복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죠. 자,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아리스토텔레스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 중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목적이고, 그 목적이라고 하는 것도 그것을 잘 할 수 있는 좋은 기능을 가리킨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은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선한 컴퓨터, 뭐 좋은 의사, 뭐 이런 방식으로 이제 품성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하는데, 고대에서는 이제 품성보다는 자, 좋은 기능을 하고 있는 거, 어떤 좋은 일을 하고 있는 거를 이제 좋음의 의미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떤 내적인 특질로서 좋음이라고 하기보다는 좋음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잘 기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특징이다.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뭐 좋은 생각 가지고 있고 좋은 느낌 가지고 있고 좋은 관계를 가지고 있고 이게 행위로 드러나지 않으면 좋지 않은 거예요. 그리스 사람들 볼 땐. 자, 내가 하는 행동이 나의 애인한테, 뭐 나의 와이프나 나의 남편이나 또는 이제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에 선한 영향력을 발휘를 해야 되죠. 국가나 민족이나 어떤 게 됐든지 간에. 자, 뭐 머릿속으로만 그렇게 생각하고 책 속에만 그렇게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건 절대로 좋음이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게 어떤 형태가 된다라고 하더라도 자, 공동체에서 또는 나의 어떤 삶에서 적극적으로 나의 삶을 만들어가는 것들, 자, 이런 것들이 가장 중요한 특징이라고 생각이 돼요. 자, 2005년도에 게놈 프로젝트가 발표가 됐는데, 게놈 프로젝트라고 하는 건 인간의 유전자 배열 구조를 보여주는 거죠. 자, 그런데 깜짝 놀랐던 사실이 뭐냐면 게놈 프로젝트에 인간의 유전자 수가 생각보다 많지가 않아요. 자, 가장 원시적인 동물이라고 생각하는 예쁜 꼬마선충, 인터넷 찾아보시면 이제 기생충 같은 건데, 예쁜 꼬마선충이 18,000개가 있어요. 유전자가 18,000개 있는데, 자, 인간은 고등 동물이니까 적어도 20만 개, 30만 개 정도 유전자가 있을 거라고 예상을 했어요. 근데 실질적으로는 3만 4천 개밖에 안 돼요. 예쁜 꼬마선충이 딱 2배죠. 예쁜 꼬마선충은 뭐 하냐? 4개 하지만요. 잠자고 먹고 싸고 생식하고. 자, 그러면 딱 2배니까 인간 8가지만 해야 되죠. 그런데 인간은 예쁜 꼬마선충이 하지 못하는 수십만 가지의 행동들이나 의식이나 생각들을 표현하죠. 그러니까 유전자만 가지고는 설명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유전자만을 이야기할 때는 이건 이제 유전형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고 지금 우리 현재의 모습을 표현형이라고 얘기해요. 자, 그런데 이 유전형에서 표현형으로 뛰어 넘어갈 때 간격이 너무 큰 거예요. 자, 유전자만 가지고는 4가지 행동밖에 설명할 수 없는데, 자, 우리의 지금 표현형은 수십만 건의 정보들을 처리하고 삶을 살아가는 거죠. 자, 이 간격을 메꾸기 위해서 리처드 도킨스는 이기적 유전자에서 밈이라고 하는 개념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밈이라고 하는 것은 문화적 유전자죠. 그러니까 인간에게는 유전자가 2개가 있다. 하나는 생물학적 유전자가 있는데, 이거는 우리가 정말 생식적으로 먹고 싸고 자고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거지만, 인간이 인간으로서 삶을 사는 거는 밈이라고 하는 문화적 유전자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가 어떻게 생각하느냐, 내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내 세포를 변화시킨다는 거죠. 내 세포를 증식시키고, 어떻게 보면 유전도 마찬가지인데 유전자 배열도 바꿔지고 유전자 세포도 바꿔지고, 자, 이걸 우리가 후성 유전학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어떤 방식이 됐든지 내가 어떤 마음, 어떤 생각, 어떤 느낌으로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나 자신을 변화시키고 인간 자체를 변화시킨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미국에 가서 그랜드 캐년 구경을 좀 하셨을 텐데, 자, 그런 어마어마한 자연 경관이 어떻게 생겨요? 빗방울 한 방울 한 방울 떨어져 생긴 거죠. 자, 그게 무한의 시간이 주어지면, 자, 그게 10만 년, 20만 년 가면 그 어마어마한 산들이 바뀐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아리스토텔레스도 마찬가지로 덕윤리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우리가 신이 되려고 하는 욕구나 욕망, 정말 아름다운 삶을 살려고 하는 생각, 그런 느낌을 가지고 내가 어떤 행동들을 하느냐라고 하는 것이 나의 유전자를 바뀌고 세상을 변화시킨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런 의미에서 바로 인간이 신이 되려고 하는 가장 궁극적인 지향점이 바로 행복이다. 그러니까 이제 행복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그냥 뿅 가고 뭐 홍콩 가고 뭐 만난 거 먹었을 때 좋은 느낌, 이게 아니라는 거죠. 자,
그리스 사람들이 2500년 전에 생각하는 행복, 최고 좋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어떻게 사회에 기여하고 사회를 바꾸고 사회와 교제함으로써 나의 세계들을 확장시키고 또 공동체를 더 좋은 것으로 만들 것인가. 자, 이런 어떤 고민들이 담겨져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이건 기능들 중에 이제 위계 질서가 생긴다. 그러니까 수단과 방법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뭐 내가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는 뭐 옛날에는 뭐 어디 뭐 정치에 입문하고 또 그 다음에 뭘 해야 되고 이렇게 해서 이제 최종적으로 대통령이 되는 것처럼 자, 우리가 우리 삶을 변화시키는 것도 위계가 있어요. 자, 보다 더 좋은 거, 보다 더 좋은 거, 보다 더 좋은 것 이런 단계로 이제 올라가야 되는데 여러분들 이제 영광급 장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유관급부터 영광급 그다음에 장군으로 올라가는 것들 뭐 거기에서 해야 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 어떤 과정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최종 단계 뭐 군 통수권자가 된다는 뭐 이런 방식들이 있는데 자, 거기서 뭔가 이루어져야 될 일들이 있는 거죠. 해결해야 될 일들이 있는 것이고 거기서 또 고민해야 될 그런 일들이 있는데 자, 그것들이 쉽지가 않죠. 이제 제가도 얘기했지만 그건 이제 어마어마한 고통 또는 어마어마한 뭔가 이제 위기감들 이런 것들을 만들어 가고 있고 그런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씩 성장하게 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마지막 단계에서는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 에우다이모니아라고 하는 자, 신이 되는 그런 어떤 삶을 우리가 이제 만나게 된다. 그리고 그것들을 우리가 에우젠 그냥 단순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생물학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에우젠 한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 이제 네안데르탈인은 그냥 젠만 한 거죠. 생물학적 인간으로 사는 거고, 자, 호모사피엔스는 에우젠, 자, 동굴의 그림, 또 언어 또는 여러 가지 상상의 질서를 만들어가면서 어떻게 세상을 변화시키려고 하는 것인지, 어떤 방식으로 인간이 더 고귀한 삶이 될 수 있을 것인지라고 하는 것들을 고민하는 것들이죠. 이게 우리가 이제 에우젠, 잘 살기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자, 현대에는 이걸 이제 웰빙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웰빙이 잘 먹고 뭐 여행 잘하고 뭐 놀러 다니고 이게 웰빙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나 자신의 삶을 숭고하고 아름답고 고귀하게 만들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고민하는 거. 물론 이제 고민한다고 이게 해결되는 건 아니죠. 근데 고민한 사람과 고민하지 않은 사람들은 엄청나게 큰 차이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보통 나비 효과라고 얘기하죠. 나비가 미국에서 조금 날개 타면 그게 태평양을 건너가면 유럽이나 아시아에서 어마어마한 폭풍이 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물 한 방울 한 방울에 떨어져서 그랜드 캐년을 이룬 것처럼 우리가 나의 삶을 어떻게 아름답게 살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하는 것들이 이게 1도의 각도만 벌어지더라도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미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뭐 여러분 잘 아시면 이제 우주선을 쏘아올 때 파이값 계산하는데 이게 원주로 날아가니까 자 20만짜리까지 계산을 하죠. 왜요? 이게 우리가 볼 때 20만짜리면 거기 가서는 그 조금만한 차이가 거리가 어마어마만큼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우리가 살고 있는 삶도 어떻게 보면 뭐 몇 킬로 안 되고 몇 미터 안 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실질적으로 이것들이 어떤 일들을 벌일지는 전혀 모르죠. 자, 이제 그 천체 물리학이나 입자 물리학 하시는 분들이 생각할 때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는 진짜 세계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하죠. 왜? 진짜 세계는 뭐냐면 자, 나노미터의 세계. 자, 나노미터는 이제 나노스라고 하는 말은 이제 난장이라고 하는 그리스 말인데 나노미터는 10억분의 1이에요. 수소 하나가 지금 10억분의 1 나노미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에는 나노미터의 입자들, 우리가 보통 이거 아원자라고 이야기하는데 원자를 구성하고 있는 뭐 중성자, 양성자 이런 것들인데 그것들이 어떻게 이합집전하고 있는지 우리가 뭐 수학적으로 접근하고 있지만 자, 그 세계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와는 아주 다른 형태의 법칙들에 의해서 운영이 되고 있어요. 그걸 우리가 양자역학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요즘에 나온 이제 오펜하이머 영화를 보시면 자, 양자역학, 원자폭탄을 어떻게 개발하는지 그런 세계가 정말 지금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이상한 세계인데 자, 그 세계를 또 움직이는 것은 또 굉장히 희한한 게 뭐냐면 관찰자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양자역학에서 존재하는 그 원자들, 나노미터의 수준에 있는 그런 원자들은 그냥 우리가 이 의자나 책상에 있는 것처럼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볼 때 생겨요. 보기 전에는 파동함수, 확률파라고 해서 뭔지를 몰라요. 근데 그걸 우리가 관찰하면서 그것이 파동으로 바뀌든 입자로 바뀌든 우리의 의식과 이제 관련이 되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실제로 입자 물리학이나 물리학을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자,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는가,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사고하는가라고 하는 것이 이 세계를 만들어내는 거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아인슈타인하고 자, 닐스 보어하고 세계적인 대결을 벌였던 게 뭐냐면 달이 있냐 없냐 이거 갖고 논쟁을 벌였거든요. 자, 닐스 보어는 양자역학 코펜하겐 해석의 권위자인데 내가 볼 때만 달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아인슈타인은 그런 게 어디 있냐, 내가 안 봐도 달은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궁극적으로는 1913년도에 이제 밝혀진 내용은 내가 보지 않으면 달이 없어요. 희한하죠.
자, 돌아가셔서 한번 양자역학 유튜브 한번 찾아보세요. 자, 이 세계는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세계와는 달라. 이거를 플랑크 스케일이라고 얘기해요. 플랑크 스케일. 플랑크 스케일은 뭐 정확하지 않지만 시간과 공간을 자, 10의 30, 마이너스 33승 또는 10의 마이너스 34승으로 가면 이게 쪼개져요. 시간이 없는 순간이 나오고 물질이 없는 순간에 나와요. 이거를 물리학에서는 플랑크 스케일이라고 합니다. 플랑크 함수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자, 그 세계에서는 뭐가 어떻게 변화할지 모르는데 그 세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느낌이라는 거죠. 자, 이제 아리스토텔레스는 물론 이제 이런 뭐 양자역학을 몰랐지만 실질적으로 그리스 사람들은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해서 저 그냥 그 나노미터의 수준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보면 세계의 근본적인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고민했고, 자, 그런 것들을 이제 이 덕 또는 에우다이모니아, 행복이라고 하는 방식으로 설명을 하고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고민을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이제 에우다이모니아라고 이야기하는데, 자, 그 고민은 내가 고민하고 있다라고 하는 심리적 상태가 아니라 고민을 해야 돼요. 실질적으로 고민해야 돼요. 책도 읽고 사람들도 만나고 뭐 아젠다도 쓰고 다른 사람들하고 이제 이야기도 하면서 자, 그냥 단순하게 나는 고민 중에 있다. 퀘스천 마크다. 이게 아니라 내가 에우다이모니아를 얻기 위해서 내가 이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정말 끊임없이 부단히 노력하는 것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이제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많이 쓰셔야 돼요. 그러니까 중요하기 때문에 쓰는 게 아니라 쓰면 중요해져요. 그래서 뭐 성공하는 사람들 딱 보면 두 가지. 첫 번째 1위나 2위에 올라오는 게 새벽형 인간 아니면 메모하는 인간. 항상 두 개의 요소는 빠지지 않아요. 자, 이제 왜 우리가 기록해야 되는가? 기록한다라고 하는 건 이제 반성하는 거죠. 내가 오늘 잘 살았나? 내가 정말 오늘 열심히 살았나? 물론 이제 뭐 끊임없이 365일 쓸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중요한 순간, 뭐 굉장히 아름다운 순간들이 여러분들이 있을 거고 그거를 끊임없이 기록하고 나중에 뭐 5년 뒤에 10년 뒤에 보면 그게 정말 자기의 삶의 일부가 되어 있는 것들이죠. 자, 그런 의미에서 뭐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도 이제 마찬가지고 나 너 사랑해 그냥 말만 하지 말고 뭔가 사랑하는 이벤트를 만들어 줘야죠. 정말 사랑한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그다음에 내가 뭐 전우들 같이 활동하기 위해서 또 나는 이제 전투원들 배려한다라고 하는 걸 그냥 말로만 하지 말고 정말 내가 무엇을 직접적으로 할 수 있는지 그냥 마음만 그냥 주고받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 진정한 어떤 활동들이 필요하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고 또 이제 두 번째로는 이 고민하는 것이 단순하게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삶 전체가 돼야 된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자, 끊임없이 고민하는, 끊임없이 생각하는. 자, 뭐 여러분 그 로댕에 생각하는 사람처럼 뭐 인생이 뭐 별거 있어? 그냥 뭐 놀고 먹고 그냥 생활하면 돼. 뭐 이것도 일정 부분 필요하죠. 자, 그런데 자, 내가 군인으로서, 내가 장교로서, 내가 이 나라의 리더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한 고민들, 그런 어떤 고민들을 어떻게 하나씩 활동으로 이어갈지에 대한 노력들, 이것들이 삶 전체를 이어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제 그리스 철학의 또 핵심적인 요소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어느 사람도 죽기 전에는 그 사람을 행복하다라고 일컬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왜냐하면 죽기 전까지 엄청난 많은 변수들이 생겨요. 자, 그런데 내가 어떤 방식으로 삶을 살 것인가, 자,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고민하는 사람들이 자, 그 죽음이라고 하는 걸 앞두고 있다고 했을 때, 아까도 돌격대처럼 남들이 보면 저 개죽음이야, 초라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자, 그게 역사 속에서 생생한 증인이 된다는 거죠. 자, 저런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뭐 유관순 누나나, 뭐 윤봉길 의사나, 자, 이런 사람들이 개죽음이라고 할 수 있죠. 왜? 그냥 편하게 일제에 협력하고 고등교육 받고 그냥 뭐 대지주로서 살면 되는데 왜 그런 것들을 포기하는가? 그거를 받아들일 수 없는 거죠. 삶 전체에서. 너무 이질적이고 자기가 살고 있는 그런 삶의 가치관과는 너무 다르기 때문에 자, 그런 어떤 고민들이 그런 사람들, 물론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가 뭐 역사적인 인물, 뭐 영웅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수많은 사람들의 삶들이 그렇게 녹아져 있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의 고민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국가에서 살아가게 되고 또 여러분들이 뭔가 그런 어떤 혜택들을 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좀 쉬었다 할까요? 아니면 예. 뇌에 좀 과부하가 됐을 것 같으니까 한 5분간 좀 쉬었다가 다시 예.